뭐 늦게 들어오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제 화면 창 두 개 다 보이시나요? 저기요, 네, 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보입니다. 네, 이 창 두 개 있잖아요. 이 창 두 개를 요 지금 수업에 보면은 1차 실기 수업 자료라고 해서 제가 아까 10분 전에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PDF랑 이 콜랩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PDF에 해당하는 거를 독스 파일로 만들어서 이걸 올려놓긴 했는데 이건 뭔가 이걸로 보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요. 독스는 딱 뭔가 내 필기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독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개 창 띄워놓는 거를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고 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군요. 네, 그 혹시 다 창 두 개 띄우셨나요? 네,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다 띄운 것 같으니까 이 PDF를 보면서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대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이 넘파이라는 거예요. 이 넘파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넘파이는 아까 말했지만 이 뉴메릭 파이썬에 이제 줄여서 넘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넘파이가 되게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시작하는 게 이 넘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겠고요. 넘파이 보면요. 이제 맨 첫 번째, 넘파이란 무엇인가라는 요 대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벨링을 어떻게 했냐면요. 1A, 그 다음에 작은 번호로, 그러니까 로마자 1,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ABC, 그 다음에 숫자로 1, 2, 3.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1번이 이제 넘파이란 무엇인가일 거고요. 오늘 진도의 목표를 쭉 내려보면은 이제 큰 2번이 요 NDR의 생성, 기초 변환, 함수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이 연산인데요. 이 연산을 왜 따로 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이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 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넘파이가 무엇이냐 이런 게 이걸 먼저 알아야지 이 넘파이를 이용해서 뭘 할지 그다음에 뭘 배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파이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넘파이는 이제 북룰과 같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연결된 게 이 대과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 대과를 좀 발전시켜서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종류들이 막 자기 라이브러리만의 텐서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뭔가 다 이어줄 수 있는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꼭 배워야 되고요. 이제 학교 설명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성능 수치 계산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이고 이제 ND 어레이라는 게 나오죠. 이 ND 어레이라는 걸 이용한 다양한 연산 기능을 쓰고요. 이 파이썬 리스트에 비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를 써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D 어레이라는 게 나오죠. 이 ND 어레이라는 게 이 넘파이의 가장 베이직한 데이터 구조형이고요. 넘파이는 이 ND 어레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ND 어레이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PDF를 보면은 ND 어레이가 무엇인지 이런 걸 나오는데 일단 ND 어레이는요. 쉽게 생각하면 다종 리스트예요. 이게 리스트는 1차원인데 이제 다이가 다종 리스트로 뭔가 다차원의 그런 리스트 표 같은 형태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차원의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뭐 옆에 콜에 보면은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3 바이 3의 이종 리스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다종 리스트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종 리스트랑 ND 어레이를 좀 비교하면서 ND 어레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요, 좀 소개투로 좀 작성을 해놔서 이거를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메모리 저장 방식이 달라요. 이 메모리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메모리라는 게 이 정보에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보면은 좀 거리감이 있는 내용인데 쉽게, 진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메모리에 얻은 어떤 특정 위치에 그냥 값이 저장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포인터 이런 개념은 전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칩이 있으면요. 이 칩에 어떤 위치에 그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가 저장이 돼 있겠죠. 이런 리스트는요, 각 구성 원소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메모리 하나하나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ND 어레이는 요 핑크색처럼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핑크색이 데이터가 이렇게 쫙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그 메모리상에서 따닥따닥 다 붙어서 이 컴팩트하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이렇게 리스트 구성 원소 하나하나가 각각 뭔가 저장 위치가 있고 그 저장 위치를 리스트라는 객체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 ND 어레이는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절을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이거는 뭘 저장하고 있냐면요. 각 원소의 크기랑, 이렇게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각 원소의 바이트 수, 그다음에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알고 있고 시작 지점을 알고 있으면은 이 각각의 위치를 몰라도 그 이 각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가 뭐 10의 6승번째에 첫 번째 값이 저장되기 시작하고 한 사이즈가 100바이트다. 그러면 뭐 10의 6승에서 10의 6승 플러스 100의 첫 개가 들어있고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고 뭐 10의 6승 플러스 100에서 10의 6승 플러스 200번째 자리에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각 원소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면은 이 원소의 크기 하나하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46, 8, 32 이런 2의 거듭제곱인데 이 각각 따로따로 저장돼 있으면은 이 1번이 4바이트고 2번이 16바이트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ND 어레이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이 각 원소의 바이트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사실 이 메모리 개념은 좀더 저장 방식을 잘 이해하기 위한 거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못하셨다면 넘겨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원소가 특정 바이트로 들어있다는 거고 이 저장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통합적으로 저장돼 있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트가 됐건 플로트가 됐건 스트링이 됐건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건 리스트랑 좀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스트링이 저장될 수도 있고 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저장되게 되고 하나는 스트링이랑 리스트가 동시에 저장될 수도 있죠. 근데 ND 어레이는 그게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넘파이가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이 학교 설명에서 넘파이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연습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해놔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고급 연산자와 풍부한 연산, 뭐 배열과 배열 간의 수학적 연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배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배열의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타입이 불일치할 경우 상위 타입으로 통합되는데 이건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콜앱에서 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콜앱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할 때요. 이 그냥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버 커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과제로 하나하나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올린 거라서 이 커피를 만들지 않은 공유 문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 오브 대화 수업에서 좀 봅시다. 네, 각자 커피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 보통 넘파이를 불러올 때요. 살짝 이게 국룰식 불러오기인데 import numpy에서 np라고 불러오고요. 이건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이렇게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걸 안 했네요. 그리고 ND 어레이를 생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 np.array라는 함수에 이런 리스나 튜플 이런 걸 넣어서 ND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이 배운 내용들이 갑자기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잖아요.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엄청 단순한 것부터 해봅시다. 이 1, 2, 3, 4가 들어있는 np.array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이런 ND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고요. 뭐 여기는 출력할 때는 array 이렇게 뜨는데 뭐 타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numpy.nd array라고 뜨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코딩하면서 넘어갈 때 제가 놓쳤다 보여달라 있으면은 그냥 오디오 키고 뭐 저랑 겹쳐도 되니까 말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D 어레이도 생성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다차원 어레이, 다차원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3 x 3도 저장할 수 있고요. 3D도 저장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3D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x 3x3죠. 이렇게. 그래서 3D로 가면은 이게 원래는 막 3차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출력에는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3차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같은 자료형을 꼭 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 인트 자료형을 넣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자료형을 담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했듯이 이 상위 타입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랑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스트링 1, 스트링 2, 스트링 3, 스트링 4, 스트링 5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트랑 플로트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플로트로 통합이 되겠죠. 자,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 플로트, 스트링이 다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쉽게 자유롭게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퀴즈예요. 파이썬이 싫어해요. 파이썬이 싫어한다고요? 아, 파이썬은 C는 싫어할 것 같은데 파이썬은 이런 걸 다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싫어요. 아, 당신이 싫으니까 네, 그거는 알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도 스트링처럼 이렇게 스트링으로 다 통합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언이 있을 때는 저 불리언을 이렇게 1로 바꿔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자료형으로 통일돼서 들어간다는 게 되게 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리스트랑 이런 인트 플로트를 같이 저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에러가 뜨는데요. 왜냐면은 이런 걸 리스트로, 그러니까 리스트로 바꾼다고 치면 이거를 3개짜리 리스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보통 불리언 스트링 이런 것들은 아마 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리스트 같이 갑자기 이 차원이 커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특정 자료형으로 지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함수에서 자료형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아, 이거는 나중에 np.array를 좀 깊게 배울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거 다 따라오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과2에 가장 최근에 배운 컴과2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ND 어레이도 하나의 객체인데 하나의 객체면은 이 속성을 여러 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ND 어레이도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속성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 김준서 씨 말고 좀 다른 분들이 이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기능을 좀 추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 분이 있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토론을 하고 이 peer education 이런 걸 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네, 보고 제가 추론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김주환 씨 우선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쉐이프는 여기 사람 몰라서 없는 거라서 보니까 음흠. 데이터 마침 세로로 세줄 가로 더스트링을 포함 고차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각 데이터의 행 개수라 해야 되나? 네, 그럼 크기를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모양이라고 맞아요. 쓴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n 디멘션이 2라고 적혀있고 옆에 이제 쉐이프의
원소 두 개 적혀 있잖아요. 아마 그걸 볼 때 쉐이프의 길이, 즉,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 그래서 맞습니다. 디멘션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네. 제가 다 해야겠죠? 네. 그리고 D타입은 아마 데이터 타입의 약자 같은데, 인트 30이라 적힌가 봐서 아마 인트형 정수형 정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32바이트 형태로 저장되는 인트형이에요. 저거는 음, 뒤에 있는 숫자는 저장되는 바이트 수고요. 인트 32를 쓸 수도 있고 64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장할 수 있는 인트의 정수의 한계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한계까지 도달할 일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아, 쭉 해주세요. 아이템 사이즈는 아마 4로 나와 있는데, 마침 정수가 4바이트로 저장되잖아요. 특히 32비트, 아, 그렇죠. 32비트 사이즈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네, 그리고 사이즈는 아마 요소 계수겠죠. 네. 그쵸, 맞습니다. 다 이제 되게 이 표만 봐도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다 저장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게 밑에 제가 기능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막, 아까 김전기가 말한 게 맞고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요 밑에 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nbytes라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속성은 그냥 총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고요. 이 아이템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랑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왜냐면 아이템 사이즈는 하나하나가 몇 바이트냐를 따지는 거고, 사이즈는 이 총 원소가 몇 개냐를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하면 n 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이 콜앱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R3는 위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었는데, 요런 2x 3x3 쉐이프인데요. 이 쉐이프, 이게 2, 3,3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밖에서부터 봐서 뭐 2, 3,4이고, 이게 지금 세 차원이죠. 괄호가 세 개니까. 3차원이고,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int 64다. 이 int 64는 그 각자 콜앱 환경에 디폴트가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int 30이 떠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템 사이즈는 int 64니까 8바이트라서 8이 나오고요. 사이즈는 여기서 원소가 18개죠. 1에서 9가 1에서 9, 11에서 19니까요. 그리고 LCJ-MByte는 18개 원소랑 하나당 8바이트. 그러니까 144바이트가 총 저장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쉐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실 이런 표만 보면은 이게 3,5인지 5,3인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짚고 나가는 작은 챕터가 있는데요. ND 어레이와 축과 쉐입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시스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엑시스가 한국말로 바로 하면 축이죠. 요 엑시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엑시스는 앞으로 계속 그 어떤 함수에 뭐 엑시스는 0 이런 식으로 함수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엑시스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엑시스가 0, 1, 2, 3 이렇게 쭉 증가를 할 건데 가장 바깥 괄호가 0이고요. 그 한 칸 안으로 갈 때 1, 더 한 칸 안으로 갈 때 2, 더 한 칸 안으로 가면 3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쉐입을 적을 때 엑시스는 0이 몇 크기인지, 엑시스는 1이 몇 크기인지, 엑시스는 2가 몇 크기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3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이 제일 바깥 괄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제일 바깥 괄호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제일 크게는 이렇게 3 x 3 그리고 3 x 3으로 쪼개지잖아요. 이게 3 x 3, 3 x 3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엑시스는 0에서 얘가 2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요 안에 3 x 3을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괄호 하나로 둘러싸인 애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엑시스는 1 위치에 세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엑시스는 2는 이 제일 안쪽 괄호 이거 안에 원소가 3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에 3이 들어가고 이 순서대로 엑시스는 0이 사이즈가 2고 엑시스는 1에서 사이즈가 3이고 엑시스는 2에서 사이즈가 3이라서 쉐입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나중에 웬만한 모델들이 이렇게 표나 이미지 형태로 이게 줄 건데 표나 이미지 형태로 주면은 이 0, 1, 2 순서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엑시스는 몇에서 몇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쉐입이 몇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헷갈릴 여지를 최소 하나로 줄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ND 어레이의, 요 ND 어레이 쉐입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각자 뭔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볼게요. 네. 어차피 답은 어차피 실행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쉐입이 1,3,4,1인데요. 혹시 이게 왜 1,3,4,1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사람 있을까요? 아, 우선 제가 한 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지승 씨 혹시 한번 이게 왜 1,3,4,1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가장 큰 가장 바깥쪽의 대괄호부터 보면 첫 번째 초록색 대괄호가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두 번째 갈색 대괄호도 갈색 대괄호가 세 개의 원소를 가지죠. 그리고 파란색 대괄호는 네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씩 가지니까 1, 3, 4일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가장 바깥쪽 괄호 안에서 이게 몇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살펴보면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ND 어레이가 기본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이 ND 어레이를 어떻게 이제 생성하고 좀 건드릴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생성하는 함수를 이미 하나 배웠죠. 이 np.array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훈이가 OT 때 말했던 것 중에 저희가 이게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np.array라고 검색만 해봐도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np.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이런 시트가 뜨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요거의 좀 장점인데요. 이걸 보면은 여기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딱 두 개 있어요. 아, 두 개가 아니네요. 네. 딱 하나 있어요. 요 D타입이라는 것만 하나 알면 되거든요. 이 D타입이라는 게 제가 데이터 타입이 하나로 지정되어야 되잖아요. 그 지정될 데이터 타입을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 맘대로. 그래서 옆에 있는 실수처럼 1, 2, 3, 4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걸 플로트로 줄지, 뭐 플로트 안에서 플로트 64일지, 플로트 32일지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그냥 플로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스트링 플로트 64 이렇게 써도 다 알아서 얘가 알아먹어서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플로트 64라고 쓰면은 플로트 64라는 게 기본 파이썬에는 없으니까 안 될 텐데 np. 플러스 64라고 쓰면은 이렇게 그냥 플러스 64랑 똑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D타입을 스트링으로 지정하면은 자동으로 1, 2, 3, 4로 바뀌죠. 라는 자료형이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이 쉐입을 이용하는 어레이 생성 함수들이 있어요.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요. mp.once, mp.once like, mp.zeros, mp.zeros like, mp.empty, empty like 이런 6가지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mp.ar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mp.array를 쓸 때요, 리스트 말고요, 다른 자료형들을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튜플을 넣어도 알아서 잘 되고요. 이렇게 그, 딕셔너리를 넣어도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지? 그냥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냥 예시를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딕셔너리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튜플을 넣을 때 그냥 컴마를 쳐도 튜플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요 mp.array에서는 이렇게 넣으면은 튜플로 인식을 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로 인식해서 여기서는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판다스라는 걸 보면 이런 시리즈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런 다양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자료형도 다 넘파이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가 가장 베이직하고 맨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쉐입과 관계된 어레이 생성 함수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각자 실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텐데요. mp.1는 이 쉐입을 제가 넣어주면요. 이 넣어준 쉐입이랑 똑같은 어레이를 생성할 텐데 그 어레이의 모든 원소가 1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mp.0는 제가 넣어준 쉐입이랑 똑같은 걸 생성하는데 이 모든 값이 0이에요. 그다음에 mp.empty는 좀 특이한데 일단은 제가 넣어준 쉐입이랑 똑같은 리스트를 만드는 건 맞는데 이 얘가 저장하는 메모리 위치에 원래 들어있던 값이 뭐 있든 없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내가 이 시간을 들어가면서 컴퓨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고 그냥 냅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실행해보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mp.empty는 언제 쓰냐? 뭔가 이 내가 나중에 어차피 알아서 모든 값을 바꿀 건데 일단 넘파이 틀이 필요해. 그리고 이걸 내가 무지막지하게 생산할 거라서 좀 속도가 중요해. 이럴 때 mp.empty를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마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소개만 하고 아마 넘어갈 거예요. mp.1 select, 0 select, empty like도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떤 어레이를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넣어준 어레이랑 쉐입이 일치하는 어레이를 리턴해줘요. 근데 앰비션 원스트라이크는 1이 원소로 되어 있고, 제로스는 0이 원소로 되어 있고, MT는 뭐, 원래 어떤 값이 들어있든 자기가 안 바꾸겠다. 이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값이 들어있죠. 이런 값이 왜 들어있는지는 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그런 함수들이 있고요. 이 mp.ar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mp.arrange는 range랑 완전 똑같은데 그냥 1차원 ND 어레이를 생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mp.range 3이랑 이렇게 mp.range 3을 하면 0, 1, 2가 생성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mp.arrange 3을 하면은 0, 1, 2가 들어있는 어레이가 생성돼요. 뭐 이렇게 range처럼 이 건너뛰는 스텝 사이즈를 제가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를 스텝으로 두면은 두 칸씩 건너뛰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생성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좀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혹시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네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ND 어레이 생성할 수 있고요. 이 ND 어레이를 이제 기초적인 뭔가 변환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들이 같은 데이터라도 뭔가 배열이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꾸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게 mp.reshape, mp.transpose, mp.label이라는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이 reshape, shape은 그 어떤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새로 한다. 이런 뜻인데요. 정말 그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는 그대로 하되 내가 shape을 새로 지정해 줄 거야라는 뜻의 함수예요. mp.transpose는 여러분이 수소랑 선대에서 행렬을 배울 건데 이 전치라는 과정이 있는데 전치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처럼 이 정확하게 이 대각선을 따라서 대칭을 시키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각선을 따라서 대칭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mp.ravel이라는 함수를 갖가 있는데요. 이 ravel이 왜 이름이 ravel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를 쭉 펴서 1차원으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돼 있는 이 시각화 돼 있는 이 두 이미지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비션 오렌지 12를 하면은 0에서 11까지가 생성이 되겠죠. 네, 예상대로 0에서 11까지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2개의 원소를 4,3의 쉐입을 갖는 어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 AR.reshape 함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4,3의 쉐입을 가지는 어레이가 생성되죠. 그럼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4,3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좀 직관적이죠. 이렇게 위시앱 함수에 대입한 값이 쉐입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AR.reshape은 기존의 어레이를 바꾸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꾼 거를 여기서 출력은 해줄 수 있죠. 여기 출력은 해주는데 이게 A 어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칠 때 좀 기억을 잘 해둬야 되겠죠. 코딩할 때는 그냥 쓱 돌려보고, 맞다, 이랬지 하고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아이고, 기존의, 기존의 어레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로도 이렇게 리쉐입을 해줄 수 있고요. 3,8로는 리쉐입을 못하죠. 왜냐면은 38은 24고요. 43은 12니까 쉐입이 안 맞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죠. 총 원소의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에러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쉐입을 쓸 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그냥 저 마이너스 1 자리를 내가 계산을 하기 귀찮아서 그냥 냅둘 테니까 나머지를 다 나눠서 너가 알아서 만들어 줘라는 의미가 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6을 하면은 요 6은 냅두고 총 데이터가 12개니까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6이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이너스 1,11을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이 마이너스 1이 11분의 12여야 돼서 에러가 뜨고요. 이 마이너스 1 두 개를 넣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이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웨이블이 하나로 쭉 펴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 좀 웨이블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 위쉐입 3,4를 했고 대입을 했으니까 쉐입이 3,4였는데 이렇게 1차원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RR.점 위쉐입 마이너스 1이랑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어차피 원 디멘션 어레이로 만들 거고 그 원 디멘션의 크기는 전체 사이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이랑 위쉐입 둘 다 그 어레이는 바꾸지 않아요. 이렇게 어레이.점 쉐입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어레이는 바꾸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웨이블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쉐입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는 아까 말했듯이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11이 세로로 0, 1, 2, 3, 4, 5, 6, 7, 8, 9, 10, 11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배치를 바꾸는 함수들이 있고요. 이 배치를 바꾸는 거 말고 정렬하는 함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솔트는 여러분이 아는 그 컴퓨터에서 배우는 막 머지 소스 이런 다양한 소스에서 배운 그 솔트가 맞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값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요. AR.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가 0,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소팅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점 솔트를 하면은 기존의 어레이를 바꾸거든요. 근데 점 솔트를 하지 않고 mp.sort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기존의 어레이죠. 제가 말 방금 틀렸어요. 기존의 어레이를 바꾸지 않고 리턴만 해준 함수로 쓰고 싶을 때는 mp.sort를 쓸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AR.sort는 어레이 자체를 바꿨고요. 여기서는 어레이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저 바꾼 애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레이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orted라는 함수가 원래 베이직 파이썬에 쓰는 함수죠. 이 sorted 어레이를 써도 알아서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sort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sort랑 되게 똑같아요. 직관적인데요. 이 arg sort라는 게 추가됩니다. 이 arg sort는 argument sort인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뭐라지? 그러니까 얘 정렬을 한 다음에 얘가 몇 번째였는지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게 이 정렬을 하고 뭐 정렬해서 최대값이 기존에 몇 번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낼 때 나중에 쓰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AR이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있으면은 얼굴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4160523이 나오죠. 이 4160523이 도대체 왜 나왔냐? 이걸 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팅을 하면은 0, 10, 20, 30, 40, 50, 60이잖아요. 근데 이 4는 왜 4냐? 이 정렬했을 때 이 0이 원래 4번 인덱스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4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1이요. 이 10이 두 번째로 작은 값인데 10이 원래 1번 인덱스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20인데 20이 원래 6번 인덱스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6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정렬을 한 다음에 기존의 위치로 바꿔서 리턴을 해준 함수가 argsort예요. 이 여기 있는 기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 20, 30, 40, 50 순서로 증가하죠. 그래서 10이 1번이라서 1에 있고요. 20이 0번이라서 두 번째 자리에 0이 들어오고 세 번째 자리는 30인데 30이 원래 네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4라는 값이 세 번째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변환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션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어그소트에서 이 순서대로 꺼내와서 어레이에서 기존 위치를 하면은 당연히 0, 10, 20, 30, 50, 60으로 이렇게 소트랑 똑같은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리턴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요게 가장 얼그소트를 뭔가 까먹었을 때 헷갈릴 때 역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중요한 게요. 이 소트는요. 그 엑시스라는 변수를 가져요. 제가 아까 엑시스 축을 배웠죠. 이 엑시스라는 변수를 가지는데 이 엑시스를 이용하면은 특정 축에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3 x 3인 게 있죠. 3 x 3에서 엑시스가 0이 이쪽 방향이고 1이 이 화살표 방향대로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는 0 방향에서 소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엑시스는 0 방향에서 소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엑시스는 0인 그러니까 엑시스는 0 값은 다르고 나머지 값은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 사이에서 정렬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이 엑시스 1 값이 0인 애들이 요 1, 5, 8이겠죠. 요 1은 엑시스 1이 0, 엑시스 0이 0이고 5는 엑시스 0이 0, 엑시스 1이 0, 엑시스 0이 1, 엑시스 1이 0, 8은 엑시스 0 값이 2, 엑시스 1 값이 0인 값이잖아요. 자, 엑시스 1이 0으로 똑같고 엑시스 0이 다르죠. 이런 애들을 정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58을 정렬하고 610을 정렬하고 211을 정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엑시스는 1로 정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요 162를 정렬하고 512를 정렬하고 801을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요 162가 엑시스 1이 똑같은 친구들이고 이 엑시스 0이 똑같고 1이 다른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돌려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어레이를 생성을 했고요. 그냥 솔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 디폴트가 뭔지는 디폴트가 어떻게 소팅하는지는 제가 과제에 넣어놨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지는 여러분이 과제를 하면서 저게 무슨 규칙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엑시스는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엑시스는 0일 때 엑시스가 0 값은 다르고 1 값은 똑같은 친구들이 그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바깥부터 보면은 60, 50, 40은 엑시스 0이 0인 친구들이고 30, 20, 10은 엑시스 0 값이 1인 친구들이고요. 60은 엑시스 1 값이 0이고 30도 엑시스 1 값이 0이겠죠. 그래서 엑시스 1 값이 0인 60과 30을 이렇게 정렬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엑시스 1로 정렬하게 되면은 이 엑시스 0은 똑같고 1이 다른 친구들이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 50, 60은 여기서 엑시스 0이 다 0으로 똑같고 엑시스 1이 0, 1, 2로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준 엑시스를 지면 나머지 엑시스를 고정시키고 소팅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밑에 함수들은 여러분이 돌리기 전에 어떻게 나올지 살짝 생각을 해보고 각자 돌려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거 10시 20분까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결과 어떻게 뜨는지 한번 다시 실행을 눌러보고 결과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요, 요런 어레이를 생성했을 때 엑시스는 0으로 소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장 바깥에서 이 큰 두 뭉치에서 위치가 똑같은 애들이 엑시스는 0만 다른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120과 60, 50과 110 이런 애들이 정렬이 됐고요. 이렇게 엑시스는 1로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엑시스는 1만 달라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게 원래 어레이고 여기 정렬된 어레이잖아요. 이 큰
큰 블럭 두 개, 이 두 개 각각 안에서 이 작은 블럭 세 개에서 같은 위치, 앞쪽 아니면 뒤쪽, 이 애들 요렇게 세 개가 정렬이 되고, 요렇게 세 개가 정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엑시스는 2로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작은 이 두 개짜리 여섯 개로 보는 거죠. 이 두 개짜리 여섯 개로 봐서 이 120, 110, 90, 100 이런 이웃한 애들이 지금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해서 엑시스가 적용되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 ND 어레이의 집계 함수를 이제 좀 배워볼 거예요. 이 집계 함수란 말이 사실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계 함수를 지금까지 뭐 컴과에서 쓸 일은 있었지만 뭔가 집계 함수라는 말로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계 함수가 뭐냐면요. 이 결국 데이터니까 뭔가 통계 이런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 처리 같은 거 할 때 원수들의 값을 다 집계해서 통계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뭐 sum, 평균, 뭐 최대 최소, 뭐 최소의 인덱스, 아니면 최대의 인덱스, 아니면 곱, 표준 편차, 분산, 중합값, 그다음에 상위 몇 퍼센트인지 이런 집계 함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n이랑 all은 뭐냐면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true로 리턴을 하고요. 그러니까 or이 다 연결된 거고요. or은 and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all true면은 true가 리턴되고요. true가 exist 하면은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게 n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불리언에 대한 집계함수고요. 이 위에는 그냥 int, float 이런 값들에 대한 집계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계함수가 있고요. 이런 직계함수들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에서 12까지의 데이터를 어레인지로 생성한 다음에 su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에서 12까지의 합인 78 이런 게 집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점 sum을 할 수도 있고요. np.sum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함수가 다 점 sum을 해도 되고 np.sum을 해도 돼요. 이렇게 평균도 할 수 있고 최소값 아니면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의 위치 아니면 최대값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percentile이라는 게 있는데요. percentile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percentile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 q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 q라는 변수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제가 넣는 건데 50을 넣으면은 상위 50% 값을 구해주고요. 25를 넣으면 상위 25% 값, 70을 넣으면 상위 75% 값 이런 거를 리턴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위 50% 값이 6.5죠. 중앙값이니까요. 뭐 그래서 뭐 알기 쉬운 25 이런 걸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상위 25 값인 3.75. 그래서 3.75가 나온 이유는 그 3이랑 4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중간값을 구할 때 짝수계면은 가운데 두 개에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서 퀀타일도요. 어떻게 하면요. 그 어떤 두 값에 3대 1 내분이 이 상위 25%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되면은 그 3대 1 내분을 해서 퍼센타일을 리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리턴해주는 게 요 퍼센타일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요. 아까 썸에서 엑시스를 활용했잖아요. 이 엑시스가요. 집계함수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집계함수에서도 특정 축을 지정해서 그 축에 대해서 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통계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엑셀에서 2차원에서 그 가로로도 썸을 할 수 있고 세로로도 썸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엑시스를 지정해서 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쉐입이 5,6일 때 엑시스는 0으로 설정하면은 엑시스가 그 0이 다르고 1이 같은 애들끼리 썸을 하겠죠. 그걸 엑시스 0 방향으로 짓게 된다고 써놨고요. 그러면은 이 엑시스 0 방향으로 썸을 하면은 원래 엑시스가 1인 엑시스 1 값이 0인 애들 중에 엑시스 0이 0이네,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까지 해서 다섯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다섯 개가 합쳐서 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엑시스 0인 애가 압축돼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차원이 하나 줄고요. 그 엑시스를 지정한 그 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쉐입이 5,6이었는데 엑시스 0인 애를 0으로 집계를 했다. 그럼 엑시스 0인 저 5가 쓱 사라진 쉐입인 6,가 생성되게 돼요. 아, 그리고 그냥 엄청 부가적인 건데 사이즈가 1일 때 바로 6, 그냥 6으로 안 적고요. 6,로 적는데 이거는 그냥 쉐입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간단한 3,4의 쉐입을 가진 애가 있으면요. 이 엑시스는 0 방향의 미니멈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엑시스는 1에서 1 값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엑시스는 1 값이 다 똑같으니까 요 1, 5, 9에 대해서 이 미니멈을 구하면은 1호에서 최소값 1, 2, 6, 10에서 최소값 2, 3, 7, 11에서 최소값 3, 4, 8, 10에서 최소값 4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맥스를 x 1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x 1이 다르고 0이 같은 애들끼리 이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1, 2, 3, 4가 에서 맥스가 구해지고 5, 6, 7, 8에서 맥스가 구해지고 90, 11, 12에서 맥스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쉐입을 봐도요. 3,4에서 엑스 0 이내에 쉐입이 없어서 사이즈 4가 되고요. 엑스 1에서도 엑스 1 이내에 쉐입이 없어서 사이즈 3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이즈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측하는 거는 나가야 될 진도가 있어서 이건 살짝 각자 뭔가 소재로 생각하면서 한번 돌려보고 예측대로 나오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애들을 좀 다뤄봤고요. 이 MD 어레이에 좀 특화된 애들을 점점 더 특화된 애들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주제가 MD 어레이 연산이에요. 자, 일단 연산이 뭔지 좀 그 뭐지? 그러니까 이 정보에서 연산이 갑자기 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연산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4. 어이구야. 3 플러스 4. 이런 간단한 연산 있잖아요. 이런 함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베이직하게 되는 이런 뭐 나눗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산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산을 어레이에서 할 때 좀 특이하게 적용이 돼요. 그 특이하게 적용되는 연산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컴과투에서 이 래퍼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배울 때 이 언더바 ADD 이런 걸 래퍼라고 부르는데 이 언더바 ADD 언더바를 하면은 어떤 객체를 새로 만들 때 플러스 연산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내 맘대로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돼 있는 게 어떻게 지정돼 있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벡터화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덧셈의 예시로 한번 볼게요. 1, 2, 3이라는 어레이랑 4, 5, 6이라는 어레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셋에서 1, 2, 3, 4, 5, 6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대로 붙어요. 리스트에선, 네, 네. 맞아요. 아, 제가 못 기다렸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붙은 1, 2, 3, 4, 5, 6이 생성되는데요. 이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각 원소가 더해지는 형태를 띄어요. 이게 잘 생각했을 때 이게 벡터 합이랑 되게 동일하죠. 벡터 더할 때 화살표 더할 때 성분끼리 더하잖아요. 그래서 벡터화 연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성분 간 연산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벡터화 연산을 하고 별의 연산을 수행할 때 각 요소에 적용을 하고요. 이 불필요한 데이터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그래서 그냥 빠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넘파의 연산을 좀 빠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벡터화 연산인데요. 이 실제로 빠르냐 이거를 이제 제가 숙제 하나 넣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화 연산이 유니버셜 함수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이 유니버셜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유니버셜 함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유니버셜 함수는요, 그냥 막 되게 막 어려운 거창한 말투를 써는데 진짜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 넘파일 만든 사람이 객체 지형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언더바 ADD, 언더바 이거를 그냥 자기가 막 거창하게 유니버셜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언더바 ADD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더바 ADD 언더바를 만들 때 이렇게 벡터화되게 연산이 되도록 이 래프 함수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유니버셜 함수를 왜 배우냐? np.add라는 이 함수로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np.add AR1, AR2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유니버셜 함수라는 게 붙었죠. 이 함수라고 붙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함수인데, 그래서 유니버셜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문법은 이제 여러분 진짜 앞으로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 일 없고요. 그냥 이렇게도 함수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유니버셜 함수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비트 연산이 있는데, 사칙 연산은 여러분이 아는 사칙 연산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 사칙 연산이고요. 비교 연산도 엄청 단순하고요. 비트 연산도 엄청 단순한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이 있고요. 제가 여기 깜빡하고 왔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다. 슬래시를 두 개 넣어서 못 구하는 거나, 퍼센트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돼 있고요. 별 두 개 눌러서 지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수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연산은 크다, 작다, 똑같다, 다르다. 그것들 있잖아요. 입소문에 들어가는 애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 비트 연산은 true, false끼리 and 연산, or 연산, 아니면 not 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 XOR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전 이산수학 이런 데서 배울 것 같은데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습을 눌러보면은 1, 2, 3, 4, 5, 6, 7, 8 만들었죠? 여기서 더하기라면은 저 두 개가 리스트로 이어 붙는 게 아니라 요소끼리 연산이 되고요. 뺄셈도 요소끼리 되고 곱셈도 요소끼리 되고 나눗셈, 목, 지수 다 이렇게 요소끼리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하기 위해서 1, 2, 3, 4랑 2, 2를 만들어도요. 같은 거는 2, 2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거는 이거 제외 나머지죠. 그래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추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각 요소별로 이런 if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리언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 연산이라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비트 연산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리언으로 된 어레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end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죠. 이렇게 end 연산 아니면은 or 연산은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죠. 그럼 이건 XOR이라고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not 연산도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이제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인덱싱까지 했어야 되는데 인덱싱이 아마 세훈이 파트에서 조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 교재를 보고 조금씩 그냥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브로드캐스팅까지 하겠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이 뭐냐? 이 브로드캐스팅이 진짜 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서로 여 위에서는요, 쉐입이 같은 애들끼리만 연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쉐입이 다 4예요. 4인 애랑 4인 애가 연산을 했어요. 브로드캐스팅이 뭐냐면요, 쉐입이 다른 애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p.array에 array랑 실수를 연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산이 되고요. 이 5가 각 요소에 더해지거든요. 이런 과정을 따지는 게 이 사이즈가 다를 때 어떻게 연산이 되냐를 보는 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일단 단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은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단계를 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총
차원을 맞추는 거예요. 요 차원 아까 엔딤이죠. 요 엔딤을 똑같이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5짜리가 하나 있고 4,3,5짜리 요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을 한번더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이 3,5는 2차원이고 4,3,5는 3차원이죠. 차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3,5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이 가장 앞에 1을 더했대요. 그래서 1,3,5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요런 어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바깥에 괄호를 하나 더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내용물 자체는 인간이 볼 때 되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차원은 하나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다 1로 채워서 총 차원의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3,5를 1,3,5로 바꾸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쉐입이 차원이 똑같으니까 엑시스가 0, 1, 2, 3 짜라락 순서대로 가면서 비교하면서 이 크기가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고요. 똑같으면 넘어가고 다르면 이거를 하나가 1인 경우고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1을 배수를 해서 나머지 하나로 똑같이 맞춰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뭐 2랑 4 이런 거는 배수가 안 되고요. 딱 1일 때만 얘네가 배수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처음 보면은 좀 빡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하나는 이고 하나는 4인데 그냥 더할 때 그냥 2를 2배해서 4로 더 만들어서 더하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넘파이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에러가 제일 덜하고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뭐 정보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까의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135로 만들었고 435로 만들었어요. 그럼 엑시스가 0인 애를 보면요. 얘는 크기가 1이고 얘는 크기가 4죠. 그래서 1, 4. 다른데 한 값이 1이에요. 그러면은 요 1을 4로 이제 배수를 해줘야 되는데 배수를 할 때 이거를 무지성 복제를 해서 4로 맞춰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데이터가 같냐 다르냐 색깔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는 회색이고 여긴 파, 보, 연,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색을 복제를 해버려요. 복제를 해서 이렇게 4,3,5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레이의 크기를 쉐입을 135에서 435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쉐입이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을 단계 2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단계 3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단계 2를 통해서 만약에 쉐입이 똑같아지면은 연산을 하고요. 똑같아지지 않으면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경우에는 쉐입이 똑같아졌죠. 그래서 그 각 요소끼리 덧셈을 하는 연산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만약에 맨 처음에 135가 아니라 235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235랑 435는 다른데 1이 없죠. 그러면은 스텝 2에서 이게 하나가 몇 배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입이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쉐입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한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아까 거 괜히 지웠네. 네. 네. 이렇게 복구를 했고요. 이렇게 1, 2, 3, 4랑 5가 있으면요. 5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5는 사이즈가 차원이 0이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차원 1로 만들고요. 얘는 크기가 1이고 얘는 크기가 4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해서 사이즈 4로 맞춥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5, 2 플러스 5, 3 플러스 5, 4 플러스 5 해서 6, 7, 8, 9가 되는 원리예요.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X1, X2를 통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X1은 1에서 10이고요. X2는 10에서 40이에요. 그래서 앞자리 수를 보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2를 하면은 이렇게 연산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10, 20, 30, 40이 요 가운데 1, 2, 3, 4에 그대로 더해져서 11, 22, 33, 44가 됐죠. 그럼 12, 20, 30, 40이 그대로 더해서 15, 26, 37, 48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10, 20, 30, 40이 그대로 더해서 19, 30, 41, 52가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이 X1의 쉐입은 3,4고 X의 쉐입은 4잖아요. 그럼 일단 4를 사이즈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1을 추가하고요. X는 0을 봤을 때 얘는 3이고 얘는 1인데 다르고 하나가 1이니까 얘를 몇 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40이 몇 배를 해서 12, 30, 40 이 세 줄이 됐겠죠? 세 줄이 된 다음에 얘랑 더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 변화로 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지금 질문 없더라도 나중에 질의응답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두 개 정도의 예시를 더 놨는데, 이 두 개 정도의 예시를, 일단은 시간이, 제가 원래 시간이 40분까지라서 각자 숙제로 한번 돌려보고, 아, 이렇게 쉐입이 변해지는구나. 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세훈이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쉽시다.